네, 10월 한 달 마무리해가는 시점입니다. 시장의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볼 텐데요. 자, 오늘은요, 우리투자증권의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 파워블로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좋은 일이 없고 오늘 또 약재가 들려왔네요. 뉴욕 시장에서는 허리케인이 등장해서 휴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10월의 마지막 장에 좀 살아남을 만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네. 10월 마지막 날을 위해서 배팅하더라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10월 증시는 며칠 안 남았지만은 일단 올해 가장 어려웠던 달이 10월 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012년도 현재까지 보면은 지난 5월에 급락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10월이 조금 가장 어려운 달 중에 하나긴 하지만 대안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전일에도 플러스는 나긴 했지만 프로그램 매수를 외국인의 매도가 거의 막아냈다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인의 매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외국인이 11월에는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이 한 1,200억 정도 어저께도 팔았지만은 개인도 매도하면서 기관만 시장에서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자동차나 운송 쪽이 굉장히 좀 약했었고 기계업종과 중소형주까지도 계속 밀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강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시장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소진돼 있다 이런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전일자에 보면 선물을 한 2,600계약 정도 순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4,000억 넘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가 강보합 정도인 것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일관할 것이다. 즉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어떤 자극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수급적으로 시장 자체가 오를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하지만 이벤트는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참 외국인에 대한 매물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달에만 벌써 1조 3천억 원대 외국인의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까지 7거래 연속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운데 대형주 섹터, 자동차 운송주가 가장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나니까 대형주 대신에 아직은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외국인의 특히 매매 패턴을 보면은 환율과 변동성이 큽니다. 외국인의 환율이 1,100원 선이 깨지면서 계속해서 팔고 싶은 심리가 더 욕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환율 하락이 멈출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환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양적 완화 3탄의 효과가 거의 없게 작용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달러와 약세를 염두에 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자산들이 선진국에서 이머징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특히 이머징 시장에 채권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물에 대한 채권 수요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고 물론 한국물 국채 선물에 대한 매도가 최근에 있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약간 단기적인 배팅이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 리스크 오프 현상이 계속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면 외국인의 환율에 대한 관점은 계속적으로 강세, 원달러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 측면에서 증시에는 계속 부정적이다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장님 얘기 들어보면요. 외국인의 매도도 계속되고 환율 하락도 계속 가중이 될 것이다. 이 부담스러운 요인이 많은데도 이 마지막에 배팅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키를 좀 보여주시죠. 일단은 10월 증시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이 남았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 수요일이 내일인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가장 오래 강력하게 예상할 수 있는 날이 바로 10월 31일 수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시장은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간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이 쉬었고요. 내일 미국장이 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은 10월 마지막 날 다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10월 증시 자체가 2012년도 들어서면서부터서 고점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지금 월말이 가장 낮습니다. 그 얘기는 10월 초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뒤로 계속 월말까지 시장에 빠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특히 종가 기준으로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3, 4분기까지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올라왔던 증시이기 때문에 그동안 윈도우 드레싱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됐던 그런 시기였고요. 사실상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주식시장이 워낙 충격적인 급락으로 밀렸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을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의 것에 비교하면 네. 지금 10월 증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와 있다가 바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허리케인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위시장이 이틀 정도 쉬었고 그렇게 되면 윈도우 드레싱을 할 수 있는 날은 유일하게 하루밖에 안 남은 10월 30일의 수요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일자의 기관이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순매수를 하고 있었던 것도 윈도우 드레싱을 강력하게 노리는 것이고 미국장이 쉬는 여파를 틈타가지고 기관은 또 국내 증시를 1900선 이상으로 뛰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보였던 것들이 또 마지막 이틀간에 충분히 유입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면 최근에 펀드라든지 랩 어카운트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의 포트폴리오 월말 결과 자체가 거의 4, 4분기 시작 시점부터서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10월 증시에서 강력한 배팅이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 증시에서 오히려 시장이 빠지게 되면 강력하게 매수로 대응해서 단기 매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가 또 강력히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종목과 업종 중으로 같이금 가는 게 좋을까요? 윈도우 드레싱의 지수를 강력하게 움직여 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 관련주를 단기간에 공략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최근 20일 영업일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어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우량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대림산업과 GS건설, 그리고 하나케미칼과 두산인프라,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인데 전일자 증시가 상당히 흔들림에도 와중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산업, GS건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유망하지 않을까 종목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성우하이텍과 OCI 머티리얼즈, 안랩과 다음, 메디소프트가 많이 빠졌는데 하지만 최근에 기술적 매매 상황을 보면 자동차 및 운송업종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어떤 매도도 많이 집중됐었는데 오히려 역발상적으로는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자동차 업종도 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키워드를 기관의 강력한 매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통해서 지수 관련주들을 단기간에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들 이끌어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관심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선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